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의약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의약품에는 효과만큼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생리적 기능이 약해져 일반 성인과 약물의 흡수, 배설,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이 의약품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안전정보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용량부터 사용하고 의사, 약사의 지시 따르기. 의약품 복용 시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지켜야 할 사항인데요. 노약자라면 더더욱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구입해둔 의약품이라 의사나 약사의 지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저용량부터 사용해서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용법은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도 많고 복용 횟수도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약은 하루에 1번, 어떤 약은 하루에 3번. 이런 상황이라면 표를 그려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잊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좋겠죠? 약물 유해 반응 주의. 의약품 부작용 중 인체에 유해한 반응을 약물 유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은 일반 성인보다 약물 유해 반응 발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의약품 복용 후 어떤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발현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 적절한 대응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약의 형태. 약의 복용 형태는 먹을 수 없고 몸 바깥에 투여하는 외용제와 먹는 약인 내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외용제는 연고나 점안제, 스프레이, 좌약 등이 있고 내복제는 가루약이나 알약 등이 있습니다. 물론 포장 용기에 표기되어 있지만 혹시 모를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특히 외용제는 따로 외용이라 적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겠죠? 꾸준한 약 복용. 만약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겪고 있다면 하루만 약을 걸러도 바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는 물론 주변에서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약물 변경 시에는 증상 호전으로 복용을 조절하거나 증상 변화로 추가 복용이 필요하다면 꼭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복용을 중단할 경우 잘 조절되던 질환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고 추가 복용이 다른 유해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 보관 방법. 의약품은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종종 빛이 들지 않게 차광 보관을 해야 하거나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의약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지시사항이 있는 약은 그 보관 방법을 지켜야 혹시 모를 약물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키기. 보관 방법만큼 유효기간도 중요한데요. 용기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만 보관 과정에서 분실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따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폐기해야 하는데요. 의약품 폐기는 가까운 보건소나 폐의약품 수거약국에 해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일반 의약품. 일반적으로 감기나 변비 같은 증상은 별도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에 비해 양리작용이 강하진 않지만 복용자가 노인이라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환자들은 가능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용 약물 파악. 각기 다른 곳에서 처방받은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약물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물을 기록해서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함께 복용해도 괜찮은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추가 처방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르신이나 노약자의 의약품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안전정보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궁금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 제약 바이오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